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 전반적으로 함께 조명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시장이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결국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를 보게 됩니다. 시장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은데 오전장 한 줄평 어떻게 주실까요? 네, 오전차 한 줄평은 통화정책 수혜 대 트럼프 수혜 대결 구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양분의 또 대결 구도를 가져가고 있는 양상인데 이 가운데 주도주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함께 알려주시죠. 네, 어제 이제 우리가 정리한 내용까지 좀 전달해 드리면 결정해야 된다까지 정리를 했고, 어제 미증시가 지금 예상대로 단기 반등세 리바운드 정도 나왔습니다. 하방 지지 아직 못했고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좀 짚어드리고, 단지 이제 하방 지지가 19,000포인트까지 나스닥 기준으로 좀 열어놨는데, 생각보다 미국 증시는 좀 내용들이 좋아가지고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됐건. 근데 이제 미국 증시 모습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방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가더라도 내려갈 때 이렇게 단기 반등세 한 번씩 주고 가는 걸 기대한단 말이죠. 미국 증시는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국내 증시 오늘 30분 천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오전에 반짝했어요. 등락률이 어마무시합니다. 반도체 파트 중에서 막 7, 8%씩 올랐다가 지금 마이너스 내지는 보합권 진입한 적도 있고, 2차 전지는 어제 예상대로 지금 속절없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 서두르지 마십시오. 저는 이미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홀딩 결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구독자분들하고 SDI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단 가격 조정 내려오면 말씀드리겠다 언지를 드렸고요. 단지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지금 대결 구도인 건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죠. 지금 통화정책, 금리정책에 대해서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거고요. 시장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투심이 2회 내지는 이제 3회인데, 연준의 스탠스도 굉장히 많이 변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요즘에 매파적인 발언 지금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업률도 지금 4%가 넘어가고 있고요. 고용도 지금 좀 완만하게지만 차갑게 식어가고 있고, 소비 지출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관세 부과 부분 때문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자극됐다, 이런 그 스토리 라인들은 합리적이지만 지금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시장이 지금 주도주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렇게 써놓고, 여기가 지금 빅테크 내지는 통화정책 수혜라고 하면 우측에는 지금 트럼프 수혜주가 지금 교차로 대결 구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어느 쪽이 먼저 낙폭과대 반등이 나올 것이냐 내지는 계속 고가 될 것이냐, 어제 여기까지 정리했는데, 우선 오늘까지는 제가 봤을 때 국내 시장은 아직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힘을 좀 못 쓰는 거 보니까 저도 계속 신용 잔고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좀 뜯어봤는데 신용 잔고가 좀 제법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기다리는 게, 저는 저희 이통화토 시청자분들 안 그러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손절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결국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기다리는 거, 굉장히 공포 매물 출회,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겠죠. 적어도 누군가는 그렇게 공포 매물을 내놓겠지만, 단지 오전에 이제 나스닥이 조금 뜨고 이쪽으로 좀 가는가 싶었죠. 빅테크 기업들 통화정책, 반도체 반등, 자동차 반등, 제약바이오는 그대로 괜찮았고요. 근데 잠깐 30분 만에 다시 트럼프 수혜주들, 건설 기계 이런 종목들 5%씩 빠지다가 다시 재반등. 요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매크로나 대외 변수는 심플한 쪽이에요. 네.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뒤덮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상세가 될 것이냐, 상세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냐. 저는 미국 정치를 잘 모릅니다. 네, 선거구 제도만 대선거구 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거, 국내랑 좀 틀리다는 정도를 알고 있는데, 매크로나 이제 대외 변수를 많이 강조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상황까지 보면 오히려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교체가
나쁜 국면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아직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선택되지는 않았지만 해리슨 부통령이죠.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났던데 지금은 많이 좁혀졌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 하락 이후에 지금 40%대 60%, 그리고 오히려 지금 TV 그 토론 이후에 20%대라고 했는데 지금 해리슨 부대통령이 많이 따라왔고 지금 지지율 격차가 트럼프가 47, 해리슨이 45% 정도로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나왔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줄어들겠죠. 지금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일단 초점을 좀 맞춰야 됩니다. 저희가 경제방송국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수혜로 가는 시장에 우왕좌왕하는 개인 투심 속에서 이 부분을 꺾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기대할 수 있는 게 제가 계속 이 부분은 한 2주 동안 강조를 드릴 텐데 7월에 일단 31일 날 FOMC가 있잖아요. 네. 뭐 매파적인 이야기는 정말 택도 없고요. 이거는 지금 뭐 나올 수 있는 쪽이 아니고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제 이제 희망사항입니다. 제 뜻대로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좀 해준다든지 하다못해 8월이라도 좀 해준다든지 요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금리 인하를 때려줬을 때 또 다음 문제는 남아 있어요. 이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한 번 더 진행한 부분이 트럼프의 어떤 리스크 그리고 수급이 넘어가는 트럼프 수혜 쪽으로 이 부분을 꺾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고 나서 반도체가 반등이냐, 2차 전지가 반등이냐, 자동차가 반등이냐, 제약 바이오가 반등이냐. 주도주 순위를 일단 세우는 게 급선무일 것 같거든요. 어제 뭐 나는 리스크 관리 라인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하방 경직성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하방 경직성 아직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오랜만에 코스피 200 선물 봤는데 저는 375라인까지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75라인이 오늘 기준으로 2726포인트입니다. 조금 남아 있고요. 아쉬운 거는 아침에 30분 시가 출발이 좀 그래도 산뜻했죠 항상. 근데 지금 뭐 윗골이 달리고 코스닥은 벌써 마이너스 전환했다가 잠깐 사이에 지금 0.13% 올라서 있는데 기필코 지금 800선을 보겠다 이런 취지로 좀 느껴지고 신용 반대 매매 물량 내놔라 이런 취지로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결국은 먼저 이제 좀 심약한 개미부터 이 공포 매물에 따라서 물량을 추리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외국인들이 기다리지 않는 키포인트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방 경직성 확보인데 하방 경직성이 아직인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단기 반등세 커플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인물론 정책에 대한 것은 사실은 동의를 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시장 우리 어떤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를 움직이는 건 경제학, 이코노믹스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이 우위에 서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악재가 선반영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더 여러분들 기회는 없어요. 트럼프 쪽 가더라도. 네. 지금 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저는 어찌됐건 통화정책 수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버티고 기다리겠다. 단지 이제 마지막 코멘트로 추가 매수 하실 때 지금 자금 다 없잖아요. 자금 있다 그러면 축하할 일이면 저는 없습니다. 늘 그 개인들은 좀 쪼달리거든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처럼 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파도 아니고 그러면 어찌됐건 자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하락장에서 휩쓸려 나가면 결코 좋지 못합니다. 반등세가 나올 때요. 반등세가 나올 때 조금 비중을 덜어내서 하방 경직성 확실하게 확신 있게 자기가 인지를 하고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하방 경직성 시그널은 좀 없습니다. 그 하방 경직선의 시그널이 코스피 일단 타겟팅으로는 2700에서 2730포인트, 코스닥은 800선. 타겟팅은 여러분들 다 다릅니다. 꼭 이거를 신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 개인적 의견이고. 그 다음에 시황적으로는 신용 반대 매매 출회가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요 부분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밀리고 있는데 이 하방 경직성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그 하방 경직성에 대한 시그널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전략을 지금은 구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섹터별로도 상당히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장 어떤 섹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이 제일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주도주 준비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자동차, 반도체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주도주들 위주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인데요. 확실히 제약바이오 말씀 그대로 주신 대로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 이런 시장 속에서도 좀 버팀목이 되어주는 몇 종목들이 눈에 띄거든요. 이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통화정책 수에 원픽 등극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원픽 등극의 모습을 오늘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설명해 주세요. 네, 조금 오늘 주도주를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뭐 금리 인하의 수혜를 안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조금 국내로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미국 시장보다 조금 커플링보다는 디커플링이 좀 되었고 맥 종목의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고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렇게 대장주가 끌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제약바이오는 다르죠.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완벽하게 상단을 돌파하면서 끌어줬던 모습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국내에 지엽적인 뉴스플로우가 있었다는 거죠. 전반기 뭐 작년부터 끌어줬던 것은 HLB, 그 다음에 바턴 이어받은 게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서 쏠림 현상이 좀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빅테크 기업과 더불어서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선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뭐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인플레이션 유의 부분은 너무 딥하고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7월, 8월에 금리 인하 한번 해주지 않겠느냐. 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10월에 말씀드렸지만 FOMC가 없어요. 편법으로 막 걸치기 정도는 합니다. 막 31일, 1일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없고 그러면 11월, 12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미국 대선 후보가 당선되고 난 다음이죠. 네. 사실은 이것도 저는 연준이 좀 빡빡하지 않겠느냐. 굳이 임기 이제 뭐 말년 병장 모드다 이렇게 칭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 구독자분의 이야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거든요. 어쨌든 이 쏠림 현상이 있는 쪽에서 저는 이제 통화정책, 저도 지금 약간 동화줄이 이 제약바이오 파트입니다.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동화줄인데 지금 돌아가는 구도를 보게 되면 오늘 뭐 비만이 좀 득세합니다만은 신약, 바이오 시밀러, 비만, 위탁 생산, ADC, 오늘 그리고 알테오젠은 뭐 아직까지도 안 무너졌어요. 박스권 기관 행보에서 상단 지금 29만 원 정도, 하단 25만 원 정도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비만 치료제들이 조금 뉴스플로우를 타다 보니까 단지 이제 개발 완료된 기업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분명해야 됩니다. 뭐 지금 위고비 노보노디스크 이후에 뭐 소송건 뭐 잘 마무리되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개발하기로 했다. 국내도 이제 해가는 파이프라인들을 보게 되면 한미약품 정도인데 아직 개발 완료된 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 위고비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동력이 상실될 것이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고요. 일단 비만 쪽도 서구화된 식습관도 있기 때문에 강세로 유지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대봉 LS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술적 관점 말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형주고 그 다음에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던 뭐 올릭스 뭐 이런 쪽이 좀 가고 있는데 그래도 대형주들을 보자면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알테오젠, 유한양행 그리고 CDMO, CMO 위탁 생산 쪽으로 바이넥스 나쁘게 흘러가지 않고요. 셀트리온 오늘 상단 돌파 안 됐습니다만은 잘 그래도 이겨내주고 있고 언제쯤 이제 상단 돌파가 될까? 높은 확률로 거래대금하고 거래량이 조금 동반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꼭 포트폴리오에 편제를 해내야 될 것 같고 저의 개인적인 우선 그 순위입니다만은 제가 정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수혜주로 건너가는 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오늘 또 제가 뭐 DI 파워라든지 현대건설기계, 진성TC 몇 개를 좀 뽑아놓고 봤었습니다. 네, 건설 기계 쪽은 특히나 앞으로도 좀 괜찮기 때문에 특히 이제 HD 현대 건설 기계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뭐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소외주 쪽에서 뭐 한두 달 전에는 전선, 뭐 화장품 이쪽이었고 최근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 에너지, 조선 이쪽인데 가기 쉽느냐? 저도 뭐 에너지로 수익을 내봤으면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인물론에 대한 것들이 트럼프 쪽으로 마음은 가 있지만 손이 안 나가죠. 주저주저 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통화정책 순위를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통화정책으로 딱 결정을 했잖아요. 나는 여기를 보고 가야 되겠다. 단지 순위 변동은 있는 것 같습니다. 1픽이 지금은 제약바이오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2픽이 여러분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근데 자동차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3픽이 반도체 그리고 마지막 4픽이 주도주 안에서는 2차 전지 파트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통화정책의 1픽은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쪽은 포트폴리오 편제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감을 좀 가미하기 위해서 아까 뭐 대봉 에렉스나 올릭스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기술적으로 완성도 높으신 분들. 단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그래도 덩어리가 크거나 주도력이 형성되어 있는 쪽에서 종목 선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그래도 한 켠에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함께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주도주 안에서 사실상 뭐 픽 순서대로 좀 준비를 하셨던 거네요. 그럼 두 번째 픽인 자동차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멀티플 상향 및 실적 지속 우상향 기대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현대차랑 기아 목금에 나란히 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자동차 섹터도 오늘 잘 버팁니다. 어떤 점을 봐야 되고 어떤 점을 조심할까요? 네, 일단 봐야 되는 점, 이제 시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의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단점으로는 비슷하게 늘 나오는 피크아웃 논란, 장점으로는 멀티플 상향,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없는 국면에서도 기존에 있던 완성차 라인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런 쪽이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나 위상도 틀라졌다. 현대기아가 여러분들 언제부터 시장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갔습니까? 거의 10년 전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었어요. 딱. 근데 지금은 정말 좀 위상이 대단해졌죠. 단지 다 동의하는데요. 아까도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거든요. 지금 25일 정도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주가 퍼포먼스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현대차 차트 모습인데 강한 종목은 21선을 지키면서 간다. 저는 일봉을 잘 보진 않습니다. 네, 그냥 데일리 관점에서 주가의 흐름 정도 관찰하는 용도로 쓰고 늘 기본 스탠스를 주봉에 놓고 보는데 주봉 21선을 지켜내긴 했어요. 단지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바로 V자 반등으로 좀 갈 것이냐. 30만 원을 넘어서 강하게. 반등세가 좀 나오다가 기간 행보로 좀 갈 것이냐. 저는 기간 행보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낙수효과 내려가는 부분인데, 현대기아가 좀 달릴 때, 현대차 오늘 그룹주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단지 다 조정을 좀 받았고, 밑에 내려가는 화신이나 이것도 조정을 받았고, 저도 화신을 조금 단기관점 손절매를 해봤는데, 결과물이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SL 정도. 이게 신고가 같던 종목이죠. 근데 21선을 다 이겨내지 못했어요. 특징이. 네. 그러니까 강한 종목이라는 평가가 어울리느냐에 대해서는 일본 기준이든 주봉 기준이든 각각 다르겠습니다만은 의구심이 좀 남아있고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호재 선반영 쪽으로 봐서 기간 행보냐 바로 V자 반등이냐 내지는 재료 소멸이냐 아니면 앞으로 부각이냐 저는 재료 소멸 쪽 그리고 기관 행복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은 가격 라인은 괜찮습니다. 아까 실적이나 멀티플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긴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늘 보니까 자동차 파트들은 올해 나쁘지 않았어요. 어떤 형태로든. 포지션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답답함은 있었어도 수익권이 누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신 같은 종목도 10,000원대 언저리에서 16,000원 언저리까지 반등했고, SL도 마찬가지로 30,000원대 언저리까지 빠졌지만 결국은 47,600원까지 꾸역꾸역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파트들은 자동차 부품은 늘 말씀드리지만 매매 관점으로 가시되
스타일은 손절매보다는 포지션 매매 내지는 수익 매매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실적 발표 이외 주가 퍼포먼스는 더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확보를 하는 투자기간 전략 이렇게 진입해보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도 조금 길게 가져가 보시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주의할 점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입니다. 한 줄 평 알려주세요. 네, 트럼프 악재 해소 방안 엔비디아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엔비디아에서 또 중국 전용 AI 칩을 개발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좀 있으면서 함께 반등을 주기도 했었는데 국내 반도체 종목도 어떻게 봐야 될지 반도체 sek터 해석 주시죠. 네, 이거를 제가 아침에 봤는데요. 보면서 이게 국내에 이제 중요한 게 커플링이 될 수 있을 만한 해결책이냐. 전혀 동의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안타깝지만 국내 증시가 자생력이 없다. 너무 김윤준 전문가님 비판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 자생력이 없다고 평가하는 쪽이고 그 합리적인 근거가 뭐냐. 기관 투자자들이 제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저희는 원자재 국가가 아닙니다. 중간재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이나 수출, 특히 관세 부분, 통화정책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리고 중간재 업체이기 때문에 옛 어른들이 그런 말 했죠. 남는 게 인력 자원밖에 없다. 중간재 업체들이니까 그런 말이 있거든요. 결국은 G2 국가,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야, 뭐 엔비디아 젠슨왕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치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우시도 그렇고 시안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공장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과연 중국 눈치를 안 볼 수 있을까? 뭐 가끔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반대급부 수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를 좀 보시죠. 아직 하반 경직성 확보 안 됐어요. 오늘 그래도 좀 반등세 삼성전자가 그나마 버텨준데 오늘 코스피 수급 1등입니다. 차익 실현 자리에서 어제까지 정리한 게 트럼프 악재가 나오면서 이게 두들겨 맞고 있거든요. 뭐 두들겨 맞는 것까지야 조정 자리였으니까 상관없죠. 모건 스탠리 뭐 이상한 애들 나와가지고 뭐 하이닉스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고점이라서 차익 실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동의하죠. 근데 하이닉스 실적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밸류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네, 지금 물론 주가는 밸류에이션으로 움직이는 쪽은 아닙니다.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숫자적으로. 물론 연구원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합리적인 숫자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단지 그럼 정치인맥주나 테마는 왜 갑니까? 숫자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주식의 본질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단지 하이닉스의 올해 실적, 내년 실적을 보게 되면 지속 우상향이에요. 꺾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 실적에 대한 일정 부분 선반영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차익 실현 자리와 트럼프 악재가 맞물린 결과물인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 미국과 비슷한 어떤 트리거로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쪽은 지금 우리나라 국내를 생각했을 때 위치적으로 국력이나 안 된다고 보여지고 가장 이제 반등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사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는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는 공정 과정을 계속 입김을 좀 털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운치기삼인데 방송국에 있다 보면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 스트레이트 기사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 주고 쓰는 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홍보 과정이잖아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적대국의 수출로 칩 대안 생산해가지고 가는 거 우구심 좀 가득하고요. 섹터가 지금 아직 조정 국면입니다. 조정이 마무리가 아니에요. 네, 마무리가 아닌데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특징이 뭐냐? 오늘 원익 IPS를 이제 좀 강조드렸으니까 오늘 7%대 올라갔거든요. 원익 IPS가 7.3%대 반등 자리에서 올라갔는데 윗골이 달리고 여러분들 거의 보합권까지 바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2.9% 상승 구간이긴 하지만 결국은 조정이 나온 종목들도 아직 조정이 마무리가 아니지만 반등 트리거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네. 반등 트리거가. 근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결정을 해야 되죠. 네. 이쪽에 반등 트리거가 부재하니까 나는 트럼프 쪽으로 넘어가 버리겠다. 이것이 나쁘다 그러다 이게 아니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단지 트럼프에 대한 악재는 반도체에도 선반영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 잔고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좀 다른데 인내심이 좀 필요한 구간일 것 같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손절을 하는 건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를 하실 거면
반등 셋대 리스크 관리를 해가지고 비중 축소 내지는 홀딩 여부를 결정하시고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악재가 선반영되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섹터도 바닥은 아직입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시고 또 인내심도 필요한 구간입니다. 만약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면 반등 구간에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sektor별 전략 들어봤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 소개해 주시죠, 전문가님. 네, 오늘 동성하이텍 준비했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섹터에서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일단 저는 조선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나쁘게 보지는 않고 조선의 수주 잔고나 이런 게 다 동의하는데요. 늘 이제 PBR 1 저항 이론을 주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조선의 가격들이 별로 싸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매출액 계상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에 달려드는 건 보유자 관점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조선 3사가 됐든 저도 요즘 관심 있는 게 하나오션 정도는 관심 있는데 보유자 영역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돌아가서 해볼 만한 게 뭐 기자재 쪽인 것 같아요. 오늘 동성하이텍 말고도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강한데 저는 이런 스타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21선 뭐 눌림목 반등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동성하이텍 조금 덜 간 쪽이 낫지 않겠나. 이제 변곡점 돌파하면서 저는 손절매 단기 관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포인트는 명확하게 해드리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손절매가 제시됐다고 해서 손절가를 지키는 매매를 다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실력 차이거든요. 명확하게 여러분들 손절매 접근 포인트 하시고 목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13,500원 드리고요. 손절가도 짧게 제시하겠습니다. 12,1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하이텍 단기적인 관점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둘 다 짧습니다.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12,100원으로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1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장까지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